20세기가 저물어가던 무렵 역사서술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었다. 이른바 빅히스토리 또는 인류사라고 부르는 방식이다. 이 조류를 선도한 역사학자들은 과학자들이 밝혀낸 물질 세계와 자연, 생명과 인간에 관한 최신 지식과 정보를 역사서술에 활용했다. 그들은 빅뱅과 우주 탄생에서 출발해 지구의 형성과 생명의 태동, 인류의 등장, 문명의 출현,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류 문명의 미래 전망으로까지 역사를 확장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천체물리학과 지질학, 기후학, 진화생물학, 뇌과학 등 자연과학을 활용했다. 또한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동물의 한 종에 불과하다는 사회생물학을 받아들여 인종주의와 민족주의, 국가주의, 계급주의 등 전통 역사 철학을 골동품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인류사를 완전히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중세 이슬람 세계를 대표하는 지식인 이븐 할둔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문명을 환경의 산물로 간주하고 세계를 7기후대로 나누어 환경과 문명의 관계를 살피는 인류사를 썼다. 현대 과학 수준과 비교하면 할둔이 활용한 지리 정보와 기후학 지식은 매우 빈약하고 부정확하다. 하지만 환경과 문명의 관계를 고찰하는 관점과 방법은 나무랄 데 없이 과학적이다. 역사서설이 오늘날까지 역사서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보편적 역사 법칙을 밝혀서가 아니라 귀중한 역사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발견했다고 믿었던 역사 법칙을 논증하면서 이슬람 문명과 아랍 사회의 현황과 특징을 기록했고, 당시 아랍 지식인들이 인간과 문명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세하게 서술했다. 이 때문에 역사서설은 이슬람 문명 발생사 연구자들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시대를 한참 앞서간 과학적 사고방식과 인문학적 상상력도 담고 있다. 할둔은 성찰의 책, 아랍인과 페르시아인과 베르베르인 및 그들과 동시대에 존재했던 탁월한 군주들에 관한 초기 및 후대 역사의 집성이라는 7권짜리 3부작 역사서를 썼다. 서론에서 할둔은 역사학의 중요성과 특성에 관한 생각을 밝혔고 자신만의 역사 연구 방법론을 제시했다. 제1부에서는 문명의 발생 원인과 필수적 구성 요소, 문명의 흥망을 지배하는 법칙을 다루었다. 제2부에서는 아시아와 유럽의 주변 민족과 왕조의 역사를, 제3부에서는 베르베르인을 비롯한 북아프리카 지역 왕조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서술했다. 이를 후대 학자들이 서문과 서론, 본문 제1부를 따로 묶어 서설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할둔은 자연조건과 인간 본성에서 출발해 문명 일반, 왕조와 도시, 기술과 산업, 학문 연구와 교육 등 지적 활동의 순서로 역사를 서술했다. 또한 역사학의 가치와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의 할둔은 헤로도토스보다 투키디데스에 가깝다. 여러 문헌 기록을 검토하여 사실일 가능성이 높을 때만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간단한 통계 수치에서조차도 이런 태도를 견지했다. 할둔은 역사서설 일부에서 세계를 7기후대로 나누고 각 기후대를 10개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리적 특성과 그 주민의 상황을 서술했다. 2부에서는 사람을 주거 환경과 생존 방식에 따라 도시민과 베두인으로 나누고 둘 사이의 관계를 살폈다. 베두인은 아랍의 사막 유목민을 말한다. 2부의 핵심은 아사비아 이론이다. 아사비아는 집단 내부의 유대감을 말하는데 할둔은 그것이 혈연관계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역사서설의 핵심은 왕권의 흥망을 다룬 3부다. 할둔은 확고하게 정립된 왕조는 아사비아 없이도 상당 기간 존속할 수 있지만 영광을 독점하고 사치와 안정을 추구하는 속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명을 다한다고 했다. 아랍 세계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 현상을 할둔은 보편적인 역사 법칙으로 주장하며 그 타당성을 논증하려 헛되이 분투했다. 역사서설의 4부는 아랍 세계의 도시와 문명에 대한 보고서이고 5부는 사회적 기술적 분업의 발전으로 다양한 직종이 출현한 도시의 경제생활과 산업기술, 예술의 발전 양상을 서술한다. 6부는 학문 연구와 교육에 대한 보고서다. 14세기 이전 이슬람 문명에 대한 종합보고서 같은 역사서설은 사마천의 사기보다 더 체계적이고 입체적이며 학술적이다.
그런데 역사서술에는 역사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특징이 하나 있다. 책 전체에 걸쳐 길고 지루한 종교적 찬사를 끝도 없이 늘어놓았다는 점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발적 신앙 고백이었을 수도 있지만 종교와 결합한 세속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신변 보호책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정교일치의 아랍 사회에서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려면 신성모독이라는 비난과 공격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자료를 입수하고 작업 공간과 생계 수단을 제공받고 책을 출판하려면 술탄의 허락과 지원을 받아야 했다. 할두는 튀니스의 술탄 아부 알 아바스의 지원과 보호를 받았으며 그 보답으로 성찰의 책 필사본을 바쳤다. 할둔 사후 몇백 년 동안 역사서술은 이슬람 세계의 극소수 권력자와 지식인들만 읽었을 뿐이었다. 이 책의 학문적 가치가 외부 세계의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와서였다. 할두는 현대 역사 연구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감을 주었다. 예컨대 토인비의 대작 역사의 연구는 역사서설과 닮은 곳이 많다. 문명 단위로 인류사에 접근하는 관점, 도전과 응전, 미메시스와 네메시스라는 개념으로 문명의 흥망을 분석하는 패러다임이 그렇다. 할둔의 군주와 백성의 관계에 관한 생각은 맹자의 왕도정치론과 매우 비슷하다. 14세기 이슬람 문명과 중국 문명은 만나지 않았다. 언어, 문화, 종교, 정치 체제도 완전히 달랐다. 그런데도 두 문명의 지식인들이 국가 권력의 존재 의미, 군주와 백성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윤리 규범을 동일하게 주장했다. 이처럼 완전히 서로 다른 문명이면서도 공통되는 최소한의 윤리를 만든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사피엔스의 본성이다. 헌팅턴은 미래에 만약 지구제국이 탄생하게 된다면 이러한 최소한의 윤리가 그 정신적 기초가 될 거라고 전망했다.